결정적으로 식으면 일단 막 힘들어해. 뭔진 몰라. 막 주변 회사 뭐 아무튼 막 힘들다 해.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좀 현명함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잖아. 어느 순간 남자가 이제 막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때 가면은 웬만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좀 대비해놓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저는 25살이고 남자친구는 29살인 장거리 커플입니다. 여자는 서울, 남자는 창원. 멀기도 하다. 만난 지는 딱 2년이 되었고 자주 다투긴 해도 금방 화해하고 큰 문제 없이 잘 만나는 중이었는데 요즘 들어 연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점점 무뚝뚝해지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보면 생각 많아져요. 이런 영상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강하고 요즘은 전화하는 빈도도 현저히 줄어서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걸 말하면 유치해 보일 것 같고 담아두면 혼자 불안해질 것 같은데 현명하게 남자친구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게 이별 신호는 아니겠죠? 근데 간만에 좀 동네 오빠 모드로 좀 빙의를 하면은 야 전화 정도는 네가 해줘라. 2년 정도 만나는데 대화가 부족해지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요. 애정 표현 같은 경우도 남자친구가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좀 애교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자친구분이 29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있으면 9월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30살이잖아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이제 연애적인 프레임이 한번 바뀌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마냥 막 내가 적극적이고 다가가고 좀 그런 연애에 서서히 좀 지칠 타이밍이 돼요.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더 연락하면 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하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젠 좀 인풋을 먼저 넣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딱 30대 남자들인데 이 남자분도 지금 딱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내가 먼저 적극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또래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차별화가 될 때가 많아요. 2년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만 뭐.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사연 마지막 줄에 남자친구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적어도 사람에게 쓰는 교정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입맛대로 만드는 그게 교정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게 교정이죠. 근데 지금 사연으로 보기에는 남자분의 잘못이 딱히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의무적으로라도 애정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든 관계를 끌고 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거고 어떤 연애든 불같이 끌어오르던 그 기간이 지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단계로 진화하려고 할 때쯤에 보통 이런 트러블이 많이 벌어지죠. 해서 상대가 아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고 막 동태눈깔 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 가지고 이별 신호가 되진 않죠. 물론 내가 막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의도적으로 밀당을 하고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스킬 막 사진 같은 거 쓰고 해서 이 사람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뻥 올리는 거는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뭐 거의 제외할 때나 하는 큰 기술이고요. 괜히 지금은 일부러 큰 기술을 걸어서 이 사람을 교정할 필요도 없고 그랬다가 잘못하면 진짜 상황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커플들이 이 불에서 안정권으로 가는 이 사이에 저 사람을 나한테 막 다시 안 달라게 해보겠다고 괜히 무리수를 두다 나중에 진짜 이별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에요. 아예 헤어진 상황에서 내 생각을 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혹은 남자가 마냥 어린 나이라면 유치하게 막 질투 유발하고 그래서 막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잘못하면 남자가 이제 이 관계 자체에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별이 찾아오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어느 날부터가 남자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갑자기 막 회사 일이 빡세지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너도 나를 신경 너무 많이 쓰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나중에 까보면 실은 지금 이 연애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걸 계속 돌려 말하고 있는 건데 물론 진짜 상황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주 사람이 요즘 서운하네 만회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 시기에 남자가 힘들다는 말을 해오면 열에 한 9 정도는 다 본인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딱 둘도 나뉘죠. 뭔가 사람에 대한 해안이 있고 연애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가 왔을 때 남자친구를 좀 더 냅두면서 더 따뜻한 얘기해주고 더 표현 많이 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권태기를 훌쩍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사람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나 체질이 좀 불안형인 분들은 여기서부터 극도로 불안해져요. 뭔가 이 시기가 이제 전보다 더 나한테 스킨십도 안 해. 그래도 내가 막 이런 거 신경 쓰자고 막 닥달해가지고 사랑한단 말 하긴 하는데 막 동태눈깔 돼가지고 사랑한대. 그럼 쟤는 또 해주긴 해주는데 또 불안해. 그렇게 불안 위에 불안이 쌓이면 집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집착 위에 집착이 쌓이면 구속이 되고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접어든 남자를 마이너스로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 상대가 나한테 힘들다는 말을 막 뱉어내기 전에 힘들거나 지친 기색을 보일 때는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주는 것도 지혜겠죠. 근데 대부분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만한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친구들 오지랖 혹은 일면식도 없는 저 같은 연애 유튜버의 영상 연애 유튜브를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 대처. 2. 내 연애는 어땠을까 하는 자아 성찰. 3. 그냥 남의 연애 듣는 재미로 보는 컨텐츠.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의 어드바이스나 친구들의 조언이나 연애 유튜버들의 멘트도 멘트지만 지금 사연자님이 이 남자와 만난 그 인연을 믿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는 어딘가에 조언을 구하긴 해도 사실은 내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뭔가 감으로라도 어느 쪽에 쏠려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뜬 거 아니야? 내가 질려진 거 아니야? 할 때도 어딘가에 물어보긴 하지만 슬프게도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럼 확실히 변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변한 건가 할 때는 아직 변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 좀 더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다가가고 너무 딥하지 않게 좀 내 속 깊은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조율하면서 편안한 연애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과 같지 않다고 무조건 이거 편했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스탠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눈이 돌아가고 있을 때 언젠가부터 힘들어지는 단계를 넘어서 밖으로 나돌고 다닐 때가 있는데 밖으로 나도는 그 자리가 여자들이 있는 자리 모임이든 동아리든 회식이든 그러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이별이 나오더라고요. 지쳐있는 상태가 천천히 회복돼야 되는데 이 뒤로 다른 새로움이 막 지나가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현 여친 입장에서 멘탈이 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때 막 감정적으로 쏘아붙이고 막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다시 만날 수는 있어도 이제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지경까지 이르면 웬만하면 다 이별까지 가더라고요. 저도 상담할 때 비슷한 케이스에서 막 막아보려고 기술도 쓰고 했는데 대체자가 나타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때마침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막 눈에 들이고 이게 막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하겠어요. 그러니 제일 베스트는 이 사람이 힘 빠지기 전에 그때 내가 좀 더 여유롭게 다가가야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할 가치는 없다 하면 헤어져 버리면 되는데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고 오래 가고 싶은데 너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특히나 30대 남자들은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러니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연애가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막 서운해지고 서러워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넘어가면 옛날에 그 설렘설렘하고 도파민 터질 때와는 또 다른 오히려 그때보다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든든해지는 그런 연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 이 사람 행동이 도파민 터지지 않아도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 그 시기가 너무 그리우면 그땐 내가 막 들이대도 돼요. 처음엔 에이 그럴 수 있어도 나중엔 그 능동적인 모습에 더 매력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사이가 더 돈독해질 때도 많습니다. 주변에 장기 연애하는 친구들 봐도 여자애들은 남자친구가 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애들은 여자친구가 예전처럼 막 애교 안 부린다. 이쁜 짓 하는 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관계가 좀 불만족스럽다면은 내가 먼저 눈 딱 감고 인풋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 간단한 것만 해도 이별 직전까지 갖다 극복한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사연 보면은 남자분이 창원 사람이잖아요. 경상도네. 이 경상도 사람들 은근히 애교 약합니다. 무뚝뚝하긴 해도 아무쪼록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변 입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이 연애를 제일 잘하는 건 이 연애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가 뭐래던 본인이 만난 그 인연이란 시간을 믿고 그 안에서 먼저 답을 배울 줄 아는 성숙한 사연자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